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PC 자격센터에서 주관하는 CAD 실무능력 평가 2급 시험 2023년 7월 8일 출제된 기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C 자격 홈페이지에서 자료실에 기출 샘플 문제를 클릭을 하시면 진행하고 있는 시험들의 그러니까 모의고사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종목 전체에 CAD 실무능력 평가를 선택을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부터 제공이 됩니다. 해당하는 기출문제 항목을 들어가셔서 제공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풀어서 그 문제 파일을 보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이제 제공되는 그 압축 파일 안에 답안, 모범 답안 파일도 들어있기 때문에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 제대로 작업이 진행이 됐는지도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검도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1교시하고 2교시 문제가 있는데 1교시 문제를 설명을 드릴 거고, 1교시 문제에 대한 3D 형상 모델링도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동안 3D 형상까지 작업을 진행을 했다가 이제 그게 사실 또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가 돼서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한번 좀 시간이 돼서 작업을 해봤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포인트를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따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겠지만, 투사항이 된다면은 정말로 더 쉽고 정확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그러면 오토캐드 제가 사용하는 거는 한글 2014 버전인데, 이 캐드 2014 버전을 이용해서 주어진 형상을 3D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면도, 그리고 이렇게 우측면도로 보게 됐을 때의 형상, 우측면도, 평면도 위에서 본 형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완벽하게 투상이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투상을 해본다면, 일단 정면에 있는 이 뻥 뚫린 원 부분이 이 우측면도에서는 숨은 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일단 먼저 한번 이렇게 이 구멍 부분 이렇게, 그리고 평면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어, 지금 이 사선, 정면에서의 이 사선이 평면으로 이제 표현이 될 때에는 뒷부분이 지금 드러내져 있는 형상이죠. 이런 형상인데,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즉, 이 사선 부분이 평면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여기까지 사실 이 모서리인데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 그리고 우측면도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서로 포인트를 주고 받아야 되고, 평면도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홈이 있죠, 지금. 이런 홈은 정면도에서 이 선과 이 선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우측면도에서는 바로 이 선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 홈 부분,
이 홈 부분이 이렇게 평면도로 봤을 때 실선으로, 선과 선으로, 그리고 이렇게 우측면도로 보게 되면 이 선은 사실 겹치는 선입니다. 이 선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부분, 이 우측면도의 정면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평면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자 우측면도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마다 사실 CAD 실무능력 평가 2급 시험이 난이도가 다른데 요즘에는 좀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다고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 투상이나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실수 없이 정확한 제도를 하셔야 이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항상 안내를 드리는 거지만 다른 영상에서도 매번 나오지만 처음에 저장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저장, 두 번째 도면층 설정, 세 번째 문자 설정, 네 번째 치수 설정, 다섯 번째 객체 스냅 설정, 그리고 CAD 환경 설정. 이런 작업들을 먼저 하신 뒤에 본격적인 도면 제도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단추를 눌러서 저는 문서 폴더에 2023-0708 언더바 1로 저장을 하고 저장을 했으니까 이제 도면층 설정 한영키 확인하시고 LA 엔터 새로 만들기 눌러서 7개의 도면층을 생성을 하셔야 되죠. 외형선, 수문선, 중심선, 가상선, 선 4개, 그리고 치수, 문자, 뷰포트 7개의 도면층. 색상은 외형선은 초록색, 수문선은 노란색, 중심선은 흰색으로 놔두시고 가상선은 선홍색, 치수는 빨간색, 문자 흰색으로 놔두시고 뷰포트는 하늘색. 선 종류는 수문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해서 로드 불러오겠다. 센터, 히든, 팬텀. 수문선은 히든으로, 그리고 중심선은 센터, 가상선은 팬텀으로 선 종류를 지정하시고 외형선, 가장 많이 쓰이는 도면층이 외형선이기 때문에 외형선을 선택을 하시고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을 체크하신 다음에 닫기를 눌러주시면 도면층 그룹에 이 외형선이 선택이 되어 있고 목록 단추를 클릭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만든 도면층이 이렇게 주르륵 표현이 되면 됩니다. 자, 이제 문자 설정 한영키 확인하시고 ST 엔터 글꼴을 굴림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적용 닫기 치수 설정 D 엔터 수정 기호 및 화살표의 중심 표식 없음 문자 탭에 문자 색상을 노란색 치수 문자 색상을 그리고 맞춤 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보시면 문제마다 이렇게 축척이 제공이 되고 있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지금 이 문제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축척을 2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3분의 1은 3, 4분의 1이면 4 그래서 세 가지 중심 표식 없음, 기호 및 화살표 탭에 문자 탭의 색상을 노란색, 맞춤 탭의 축척을 2로 설정을
확인, 닫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객체 스냅 설정 OS 엔터를 하신 다음에 이제 CAD 버전에 따라 다른데 끝중심 4분 교차 연장 이렇게 5개의 객체 스냅 포인트를 켜고 나머지는 꺼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중간점은 반드시 끄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AD 환경 설정은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 있는 그 고사장의 CAD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적인 그 환경 설정에 대한 영상은 제 유튜브 영상에 따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옵션에서 열기 및 저장의 자동 저장, 5분 간격으로 저장이 꼭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물론 여러분이 중간중간 직접 저장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CAD 프로그램이 에러가 나거나 컴퓨터에 오류가 발생을 해서 다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때 5분 정도의 작업은 복구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 설정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됐다면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방법은 뭐 다 제각각이고 뭐 어떤 방법이 좋다 나쁘다 물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본인이 가장 쉬운 편한 방법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조금씩은 다 작업 방법이 다르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의 작업을 보고 적용을 해서 더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하면 너무나 좋겠죠. 자, 저는 일단 렉탱글 사각형으로 제가 요즘에 그리는 방법입니다. 예, 외곽선을 먼저 잡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각형에 대한 치수가 다 제공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다행히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곽선에 해당되는 사각형 3개를 그리고 이제 45도선까지 그릴 건데 그걸 하기 위한 치수가 132, 99, 95 이 3개의 치수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큰 어려움 없이 바로 외곽선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렉탱글 REC 빈 공간을 클릭하신 다음에 D 엔터, 132 엔터, 99 엔터. 그래서 사각형을 클릭해서 생성을 해주시고 이 사이의 간격들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적당히 띄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라인으로 정면도와 우측면도 사이는 100 정도 띄운 다음에 빠져나가서 다시 한번 렉탱글로 이 끝점에서 D 엔터, 95 엔터, 99 엔터 클릭. 왜 95냐? 사각형을 그릴 때는 이 너비 값을 먼저 그리고 이 높이 값을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값이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95란 치수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치수값도 됩니다. 그래서 95, 99로 이제 사각형을 그린 거고요. 자, 이 윗부분 평면도 같은 경우는 130이라는 치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95란 치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값은 60 정도만 띄우고 100을 띄우면 너무 멉니다. 정면도와 평면도는. 그리고 나서 REC 렉탱글로 끝점을 찍어서 D 엔터, 132 그리고 95 엔터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실수로 ESC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각형은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REC 클릭해서 D 엔터 치수를 주겠다. 132 엔터, 95 엔터 그리고 내가 찍은 점을 기준으로 내 방향으로 어느 쪽에 사각형을 그릴 거냐 이쪽 방향이죠. 클릭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자, 라인 극좌표를 띄워서
각도 45.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극좌표 추적과 객체 스냅, 그러니까 직교와 극좌표 둘 중에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그리는 성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극좌표를 좀 선호를 합니다.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근데 주의하지 않으면 잘못된 포인트를 찍어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어디부터 그릴까요? 저라면 정면도를 먼저 그릴 겁니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셋으로 71. 일단 치수가 가장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각형으로 그리게 되면 그룹화가 되기 때문에 분해 명령 X플로드 X 엔터, 사각형 3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엔터.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해야 다른 일반적인 작업들이 잘 진행이 됩니다. 오프셋으로 71만큼 띄우고 29도. 하지만 시계 방향이니까 각도 마이너스 29로 이렇게 사선을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반지름 23짜리 원은 위치가 30에 8이라고 되어 있죠. 오프셋으로 8만큼 그리고 30만큼 교차점에 반지름 23 선을 지우고 TR 엔터 원을 클릭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하신 다음에 이 선, 중심선이죠. 도면층에서 선 종류를 중심선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문선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 위치에 대한 정보는 11, 그리고 각도는 수직 수평이 아닌 이 사선을 기준으로 110도이기 때문에 UCS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오프셋으로 11만큼 일단 위치값을 잡은 다음에 이 선이 기준이 돼서 110도짜리 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UCS 엔터 객체 OB 해당하는 객체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X축이 지정이 됩니다. 이 객체가. 그리고 나서 자, 이 선을 기준으로 110도짜리 선을 그려야 되니까 라인으로 이 끝점을 찍으신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건 0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Y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10도가 되겠죠. 각도 기호를 주고 마이너스 110 엔터. 그래서 선을 그냥 여유 있게 쭉 그립니다. 그러면 각도를 측정을 했을 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110도가 나오고, 자, 좌표를 원래의 표준 좌표계로 되돌려야 되니까 UCS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땅땅 2번 치시면 다시 원래의 표준 좌표계로 돌아가죠. 각도는 지정이 됐으니까 무브 명령을 사용해 선 클릭 엔터, 끝점을 찍어서 이 끝점에 갖다 놓으시면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수직 수평이 아닌 사선을 기준으로 각도가 주어지는 선을 그릴 때는 UCS를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이 선은 수문선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더 그릴 수 있는 선들이 있는지 볼 건데, 아까 투상을 간단하게 했을 때 어렵지 않은 투상, 이 10이라고 제공된 선에서 바로 이 부분, 이 선이, 그리고 여기 97만큼 또 떨어진 곳에서 이 선이 그려지겠죠. 뭐 다른 딸만한 데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더듬지? 자, 그래서 오프셋으로 12만큼 띄우고 빠져나갔다가 다시 오프셋 97만큼 띄워서 트림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일단 정면도에서는 이 선을 제외한 제공되는 모든 부분이 지금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 평면도나
우측면도 둘 중에 하나를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측면도가 더 작업을 하기가 쉬워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우측면도에 그릴 수 있는 부분을 그리고 마지막에 평면도에 그릴 수 있는 부분을 그린 다음에 서로 포인트를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우측면도 일단 오프셋으로 74만큼 띄운 다음에 이 끝점을 기준으로 24도. 그 말은 수직에서 24도인데 0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90도 마이너스 90에 왜냐하면 시계 방향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24도를 더하게 되면은 114도가 되겠죠. 당연히 시계 방향으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각도가 될 거고 그래서 라인으로 이 끝점을 찍어서 각도 마이너스 114도. 항상 선을 그린 후에 치수의 각도를 측정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 초반에 그리는 각도가 틀리면 후반부에 그 각도가 적용이 되는 선에서 또 다른 포인트들을 그리기 때문에 CAD 작업의 특성상 한 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라 수정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두 군데 다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주어지는 선은 그리시고 나서 작업을 하고 나서 꼭 확인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45라고 또 하나 더 제공되는 치수 오프셋으로 45 띄우면 그러면 치수가 주어지는 부분은 다 작업이 진행이 됐죠. 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일단 하나씩 가보죠. 이 선은 지운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은 투상이 되지 않더라도 맨 위에 포인트가 여기인데 그 다음 딸때라고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라인으로 포인트를 딴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될 거고 끝부분은 이 부분 아까 이제 투상을 할 때 얘기를 했었지만 이 사선이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자 여기에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안내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오는데 만약에 투상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사실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가장 밑에 선이 바로 이 바닥일 거고 그 다음 포인트는 사실 이 원통, 원 구멍의 4분점에서 이렇게 여기 원의 4분점에서 이렇게 구멍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포인트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네, 투상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 여기에서 포인트를 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관찰을 하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선이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외형선, 수문선이죠. 수정에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 아웃으로 선 클릭, 끊을 포인트, 점을 클릭. 그래서 이제 그 중심선과 수문선을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매치 프롭이란 명령을 사용하실 수가 있죠. 특성 복사, MA, 수문선을 복사해서 이 부분에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좀 거슬리니까 약간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선은 어디냐? 여기 24라고 제공되는 이 부분 오프셋으로 24만큼 띄웁니다. 여기 정리를 해놨더니 오히려 복잡해 보이는데 이 선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이 홈, 여기. 그리고 나서, 어디서 포인트를 따냐? 순서대로 여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포인트가. 이렇게. 네.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작업이 될 거고, 그 다음 선은, 네, 또 여기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 그리고 이 부분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생성되는 포인트가 정면도에 그리지 않았던 바로 이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트림으로 정리.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뭐 정면도 이 부분도 끝났고,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또 외형선, 수문선 끊어지는 부분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아웃으로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이 원 구멍을 표현을 해야겠죠. 구멍을 일단 우측 부분 표현해 줄까요? 레이 명령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단방향 무한선 4분점 수평 4분점 수평 중심선도 표현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선 TR 엔터 한 번만 하신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을 기준으로 엔터, 뒷부분 앞부분을 모두 제거하시면 이렇게 매치 프로브로 구멍을 표현하는 수문선 다시 한번 빠져나갔다가 매치 프로브로 중심선을 표현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우측면도도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중심선이 조금씩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부분은 후반부에 정리를 하면서 그때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작업이 되었으니까 평면도를 진행을 해야겠죠. 평면도에서 치수가 제공이 되는 오프셋으로 12만큼, 97만큼, 어디로 가냐? 그리고 24만큼 트림으로 정리. 자, 더 이상은 뭐 치수가 주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그려놓은 부분들에서 포인트를 따서 이제 투상을 통해서 평면도를 작업을 진행을 해 나가야겠죠. 자, 일단 이 사선 부분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에서 나가는 선이 바로 이 부분. 자,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선 하나 또.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선을 올렸기 때문에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갔을 때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니까 또 반대쪽에서 가는 선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그리고 여기 사선이 있죠. 그게 바로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 이렇게. 선이 복잡해 보이니까 바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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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시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사선이 그대로 가는 이 선상, 여기서 가는 선이 어디냐? 바로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이렇게 사선이 그려지겠죠. 직사각형이 이렇게 돌아가죠. 직사각형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100% 잘못된 포인트입니다. 자, 이 부분이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수문선. 저는 그때그때 선 종류 지정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 투상이 더 쉬워지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원, 구멍을 표현을 해야겠죠. 마찬가지 단방향 무한선 레일을 써서 수직, 수직, 수직 트림으로 기준을 잡아서 정리하고 정리하신 다음에 숨은 선으로 구멍을 그리고 중심선을 표현을 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부분, 이 모서리를 가지고 이 사선 부분만 그려주면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선사에서 가는 선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지죠. 그리고 사선, 이 선상이니까 여기서 가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사선이 완성이 되면서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완료가 됐습니다. 끝났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진행이 되면은 중심선이 조금씩 더 이렇게 나와주는 표현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니까 len 증분 de 옵션, 그래서 값은 한 4 정도 늘리고자 하는 부분의 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연장을 해주시고 연장 그리고 연장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치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을 치수 도면층으로 바꾸신 다음에 일단 가장 많이 적용되어 있는 선형부터 95. 한번 치수를 삽입하면 동일한 유형의 치수는 CAD의 특성에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했던 명령을 다시 실행하니까 동일하게 치수 명령을 계속적으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4 그리고 71 8 30 132 치수를 넣으면 또 이제 내가 한 작업들이 치수대로 작업이 되었는지도 확인이 되는 거죠. 99 74 45 치수는 선형으로 이 끝점과 이 끝점을 여기 교차점을 찍으셔도 좋고 클릭한 다음에 회전 R 로테이트 클릭 클릭,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치수를 삽입을 하신 다음에 치수 보조선이 다른 외형선이나 숨은선, 중심선을 가리면 안 되니까 해당하는 치수를 클릭, 컨트롤 숫자 1을 누르거나 우클릭, 우클릭이 안 되네. 네, 네, 컨트롤 숫자 1을 눌러서 특성창에서 치수 보조선, 이거는 두 개의 치수 보조선을 다 꺼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꺼주셔서 문제 도면과 똑같이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선형 치수를 다 넣었기 때문에 이제 각도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도 24도 그리고 110도 29도 그리고 반지름 치수 넣어주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반지름 치수를 넣을 때 기본 설정 값으로는 이렇게 삽입이 되는데 문제 도면은 이렇게 꺾여 있죠. 디엔터 재지정 문자 탭에 ISO 표준이 치수를 이렇게 꺾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 닫기. 그리고 나서 주석 패널에 업데이트 클릭
해당하는 반지름 23 치수를 클릭,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꺾어주시면 되고, 위치나 크기는 이 그립을 눌러서 여러분이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되었다면 45도선을 지우신 다음에 오버킬 명령을 사용을 해보세요. 동일한 도면층에서 중복되는 선을 제거해주는 명령이니까 반드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CAD 실무 능력 평가에서 선의 겹침은 굉장히 큰 감점이 되니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OVERKILL 오버킬. 그래서 모든 개체를 다 선택하고 엔터. 기본 설정 대화창에서 그대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계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한 화면에 꽉 채워서 검도하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뭐를 보냐? 치수의 개수, 치수가 4개, 그리고 선이 누락된 데나 선 종류가 혹시 빠진 데가 틀린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정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치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이렇게 형상을 보면서 문제 도면과 똑같이 작업이 됐는지, 그리고 우측면도까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선이 끊어지는 부분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누락된 데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자, 이제 모범 답안하고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하시는 분, 다른 영상에서도 안내를 드렸지만 선 모양이 좀 듬성듬성하거나 너무 촘촘하다, 똑같이 만들고 싶다. 근데 똑같이 만들어야 되지만 여기서가 아닌 배치 작업에서 만드셔야 되고, 배치 작업에 대한 영상은 제 다른 영상에 있습니다. 자, 모범 답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모범 답안이 제공이 돼서. 모범 답안을 열어서 드래그 컨트롤 C 복사,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에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드래그 컨트롤 숫자 1, 사용 안 한 선, 저는 선홍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는 방해가 되니까 LA 엔터, 치수 도면층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구따마. 그리고 나서 지금 색깔이 적용된 이 모범 답안을 무브를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작업한 개체와 겹쳐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정면도, 곡선 같은 경우는 RE 엔터 모형 재생성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실행 취소, 마지막 우측면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충분히 확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미세하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모범 답안을 가지고 검도까지 꼭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일단 작업을 다 하고 난 후 이 정도라면은 뭐 한 2년 정도의 모의고사를 기본적인 그 CAD 사용법을 익힌 다음에 연습을 하신 분들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쉽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연습한 여러분의 실력을 정확히 다 발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2023년 7월 8일 CAD 실무능력평가 2급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